안녕하세요. 앤서니 라빈스 거인의 힘 무한능력 그 중에서 부와 행복을 여는 5개의 열쇠 중에서 세 번째 열쇠입니다. 경제적 문제 해결법 배우기. 부와 행복을 여는 세 번째 열쇠가 여기 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제적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들을 수없이 파괴해온 이 문제는 탐욕, 질투, 사기, 편집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감수성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얻는 방법, 주는 방법, 버는 방법, 그리고 절약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절약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했다. 친구들은 나와 의절했다. 그들은 너는 돈에 미쳤어.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비난했다. 나는 돈에 미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벌었을 뿐이지 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경제적인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분노했다. 그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미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역시 경제적인 문제이다. 또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역시 경제적인 문제이다. 여러분은 아마 매일 그 문제를 느낄지 모르겠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철학, 즉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내적 표상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들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준다. 조지 S. 클레이스는 바빌론의 부자라는 책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 책을 읽어보았는가? 읽었다면 다시 읽어보라. 안 읽었다면 지금 구입하라. 내가 그 책에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버는 것의 10%를 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나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책에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버는 것의 10%를 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나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상과 우리의 무의식에게 우리가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간직하고 키울 가치가 있는 매우 강력한 신념이다. 어떤 것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웃을 위해 10%를 주기 시작할 것인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 후에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옥수수 씨앗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옥수수 씨를 먹지 말고 투자해야 하며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찾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며칠 전 캘리포니아 클렌도라에 있는 모교를 방문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나는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싶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피치 프로그램이 내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피치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나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싶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피치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내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이다. 으스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빚지고 있다면 갚는 게 좋은 일 아닌가. 그것이 돈을 버는 진정한 이유이다. 우리는 모두 확실하게 빚을 지고 있다.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확실한 빚을 갚기 위해서이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다. 나는 돈 한 푼 없이 맞았던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통조림한 한 상자와 칠면조를 들여놓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암울했다. 배달 온 사람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멋진 추수감사절을 지내길 바란다면서 선물을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그날 누군가가 내게 베푼 그대로 한다.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사서 필요한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배달한 자격으로서 배달한다. 절대로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나선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을 잘 돌보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호의를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쓴 쪽지를 남긴다. 그것은 매년 나의 최대 행사의 하나가 되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그들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알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인생에 대한 보람이다. 어느 해 칠면조를 뉴욕 빈민가에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화물차도 일반 승용차도 구할 수 없었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올해는 그냥 지나가지요 하고 말했지만 나는 안 돼. 꼭 배달하고 말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배달할 건데요? 배달할 차도 없잖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길거리에 자동차는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를 태워다 줄 자동차 한 대만 빌리면 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우기 시작했다. 사람마다 마치 게릴라 소탕 작전이라도 수행하고 있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변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신호등으로 가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창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할렘가에 데려다주면 $100를 주겠노라고 말했다.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메시지를 바꿨다. 빈민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1시간 반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 그 방법은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많은 양을 배달할 수 있는 큰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화물차를 찾고 있었다.
그때 자주색의 멋진 소형 화물차가 섰다. 보통 것보다 더 긴 화물차였다. 나는 그래 이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길을 건너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창을 두드리면서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면 $100를 주겠다고 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기꺼이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이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기꺼이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10번째 시도한 사람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모자를 집었었다. 모자에 구세군이라고 쓰여 있었다. 자신을 존 런던이라고 소개한 그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렘가로 음식 배달을 가는 대신 미국에서 가장 흉한 모습을 한 지역인 사우스 브롱스로 갔다. 빈 터와 폐허가 된 건물을 지나 사우스 브롱스에 있는 식품점으로 들어간 우리는 식품을 구입해서 불법 거주자, 도시 빈민, 거지,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우리가 이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알 수 없다. 런던시의 말로는 인간과 삶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바꿨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다. 어떤 재무계획도 수입의 10%를 나누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두 개의 교훈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성의 본보기가 되는 것, 또 하나의 가능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력으로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수입 중 10%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다른 10%로는 부채를 갚고 또 다른 10%로는 투자할 자본을 비축하라. 우리는 번 돈 중 70%만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 왜 자본주의에 살면서 기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선조들이 투쟁하여 얻은 바로 그 제도의 장점을 이용하지 않는가? 자신의 돈을 자본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가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어떤 자본도 모을 수 없다. 결코 필요한 자원을 갖지 못할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연평균 수입은 $25,000라고 한다. 그리고 평균 지출은 $30,000라고 한다. 그 차이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를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목적과 기품을 가지고 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버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을 배워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돈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주위 사람들을 자원감이 부족한 상태로 대하는 부정적인 내적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상 세 가지 열쇠를 잘 알게 되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목적과 기품을 가지고 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버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을 배워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돈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주위 사람들을 자원감이 부족한 상태로 대하는 부정적인 내적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열쇠를 잘 알게 되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좌절, 거절, 경제적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티나 터너가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녀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겪었던 사람이다. 스타가 되고 나서 결혼에 실패했고 돈도 다 날렸으며 호텔 라운지나 싸구려 술집같이 지옥 같은 곳에서 노래하며 8년간을 보냈다. 그녀의 전화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와 레코드 제작을 하려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끈질기게 노력했다. 거절당하면서도 빚을 갚았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마침내 그녀는 연예계 정상의 자리로 되돌아왔다.